어디야?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조기에 세탁물 꺼내줘. 40분 뒤에 끝나. 40분 뒤에 끝나요? 응.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불 빨래도 다 했거든? 이 기집애야. 이불 빨래를 하셨어? 너무 힘들어. 오빠가 4년 동안 한 거를. 어이없네. 정말. 어이가 없어. 여기 와가지고 집안일 안 하면 너 끝나?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나마 알았겠네. 일단 빨리 알게 됐고 끝낼게. 네. 이거 집으로 온 거다. 피곤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싸가지 없다고 뭐라고 하고. 정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자, 띠터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친구를 불러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요 앞에 있는 친구는 저희 이제 오랜 친구이고,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추론이 되지 않는, 유추가 되지 않는 소개를 한번 하실까요?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모험생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직 공인회계사이고요. 약 15년 차 정도 된 이장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채널에서 제 주민번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언제 처음 회계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딱 하셨을까요?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제 주변에 철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철없는 친구의 어머니가 그 철없는 친구가 평생을 철없이 사는 게 걱정이 됐는지 그 철없는 친구에게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신 공인회계사분과 저녁 식사를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철없는 친구는 자기 혼자 가기가 또 뻘쭘했는지 그렇죠. 저를 데리고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철없는 친구의 부름에 어떤 공인회계사 아저씨 한 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아저씨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제일 와닿았던 얘기는 그 아저씨는 1년에 3개월을 일하고 9개월을 논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철없던 이제 고등학생의 머릿속에서는 3개월 일하고 9개월을 논다는 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남는 9개월을 시집을 쓰거나 음반을 내거나 본인의 이제 취미 생활을 갖는 아저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음악회도 한번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안 가셨나? 거기까지는 안 갔던 거 같아요. 나는 내가 갔나 보다 그럼. 그 이제 근데 그 철없는 친구를 알고 계신가요? 되게 어쨌든 그 친구, 철없는 친구를 뭔가 이제 갱생하려고 어머니가 데려가셨는데 끌려간 친구가 갱생이 됐다. 그런 이야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회계사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남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변화가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막연하게 나중에 직업을 갖는다면 숫자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회계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와 관련되어 있을 거다라고만 사실 생각을 했고, 깊숙하게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고등학교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요건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요거를 보게 된다면 본인한테 적성적으로 맞냐를 판단할 때 일단은 그래도 숫자를 좀 좋아해야 되지 않느냐. 그쵸.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될 거예요. 회계사 시험 자체가 숫자가 대부분인 시험인 거고, 그 이외에 사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숫자는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과 뭐 요거 말고 한두 개 정도 약간 나랑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기간 동안 수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엉덩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를 합격을 하셨겠죠? 그 당시에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공인회계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과 학과가 어디인지를 좀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학교와 학과를 지망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을 했고 1, 2학년 때는 뭐 열심히 생각 없이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경영학과에서 많이 배출이 되긴 해요. 사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때 자격 요건으로 학과를 보진 않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의 특정 학점을 이수를 해야 회계사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회계, 세무, 경영, 경제, 상법 이런 쪽에 이제 학점 이수가 되어야 됩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인회계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회계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공인회계사가 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거기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이 시험의 과정, CPA라고 불리는 사실 이제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놀면서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안 했어요. 정말 생각 없이 놀았고 근데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선배들이 같은 학과에 선배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선배들로부터 회계사가 되기 위한 방법, 공인회계사를 배출한 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합격한 뒤에는 어떤 회계법인에 가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공인회계사를 배출하는 학원에 등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학원 없이 전문 학원 없이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불가능하다. 돌아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일로 이제 연락이 좀 이렇게 많이 만남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 공부가 너무 빡세서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그 농담, 과정 자체가.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하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옆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 버릇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빠진 옆머리가 아직도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모는 아니고 그때 빠진 머리가 그냥 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 거죠? 회계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응시 조건을 갖춰졌을 때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1차 시험 준비를 해서 2009년도 2월달 1차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시험은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이제 말 그대로 시험 삼아 응시해 보는 거였어요.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로.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1차 시험은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년도에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 시험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체력을 아껴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그 예쁜 후배들이 많아서 복학했다는 그런. 예, 그런 뭐 소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2학기 때 그러면 다시 휴학을 한 거죠? 다시 휴학을 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 다음 해 2010년 2월 그 1차 시험에 다시 응시를. 네, 두 번째 이제 응시를 하게 된 거고 그때는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1차를 봤었을 때는 합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1차 시험은 이제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그 좀 기본 지식의 수양이라고 한다면 2차 시험은 좀 더 전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방식도 주관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이제 2차 시험에서 5과목을 전부 다 합격을 해서 2010년도 여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장권 씨의 합격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도 좀만 노력하면은 1년 반에서 2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운이 좋아서 1년 반 정도에 합격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리는 것 2년에서 같아요. 3년. 사실 그 2년에서 3년도 되게 짧은 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제 회계법인들이 신입 공인회계사들을 채용을 할 때 합격자 발표 이전에 이미 채용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제일 이제 비지 시즌이라고 부르는 바쁜 시기가 있는데요.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뽑아요. 파트타임으로 입사를 해서 12월부터 3월 말까지 저희는 시즌을 꼈다라고 표현해요. 비지 시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마지막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복직을 했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쉬신 것 같은데. 회계사를 함에 있어서 연세대학교라는 네임밸류가 도움이 됐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제가 회계법인의 채용 담당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교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면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제 인성도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학교도 분명히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합격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합격을 하신 거죠? 나 근데 회사에 얘기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회사명을 밝혀도 되나? 그런가? 그건 또 문제가 되나? 뭐 문제가 될 만한 채널은 아니긴 한데 이거 뭐 앵무새다. 몇 명이 본다고 뭐 3일회계법인에서 뭐 거들떠도 안 보는 이딴 채널에 어쨌건 3일회계법인에 이제 2010년도 12월 27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야하. 그럼 어쨌든 이제 3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본인이 꿈꿨던 상상했던 어떤 일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네. 그거랑 일치를 했는지 아니면 뭐 전혀 달랐는지. 일단 숫자를 다룬다라는 거, 계산이 많고 프로그램 중에서는 엑셀을 그냥 밥 먹듯이 써요. 엑셀이 중요하겠네. 네. 엑셀을 정말 좋아하는 엑셀의 신인 것 같아요. 엑셀을 정말 잘 다룹니다. 끝인가요? 반면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은 회계사라는 직업은 이제 B2C 사업은 아니고 기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객사라고 부르는 기업의 회계, 세무 담당자분들을 이제 주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이제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폭넓은데요. 저는 이제 세무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회사의 세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세무를 계산해주는 업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사를 방문을 하고 고객사의 담당자를 만나게 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친화력, 사람을 대하는 스킨십 같은 능력이 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네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점이 좀 놀랐던 점이에요.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회계사가 엄청 바쁘고 어쨌든 업무량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회계사들의 초봉을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1, 2년 차 때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 초봉이 이제 3,480만 원이었는데 이제 월급이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의 250만 원과 15년 전에 그렇죠, 250만 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수습의 딱지를 이제 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신입 회계사들도 그런 분위기로 좀 일을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15년 사이에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 젊은 이제 신입 회계사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회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번 터닝 포인트가 한번 이제 있었잖아요. 일본을 한번 갔다 오게 됐죠. 일본을. 이제 그 전에 결혼도 하시고. 네,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일본을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처음에 만났을 때가 이제 지하철에서 만난 거잖아요. 밤이 아니라 이제 아침에 네, 출근하던 지하철이었고요. 이제 굉장한 미녀가 이제 갱미. 저의 앞에 이제 앉아 있었고 전혀 모르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갱미였다. 굉장한 미인이었고 그 여자분이 이제 책을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책 이름이 이제 미국 세법에 관한 책이었어요. 일단 공통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되나? 미녀에게 말을 걸까 말까.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저도 따라 내렸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를 더 이상 잃기 전에 말을 걸었고요. 그렇게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던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 사실 진짜 운명적인 삶을 사셨네.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거기 또 그 안 온 저희 오랜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는 결혼식에 안 올 줄 몰랐죠. 네, 저는 그 친구의 결혼식도 가고 그 친구의 웨딩카도 해주고. 아, 그렇죠. 동생 결혼식도 가고. 네, 다 퍼줬는데 다 퍼줬는데 막상 그 친구는 국토대장정을 이상한 한다는. 국토대장정 한다고 대학생들이랑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려고 여대생들과. 어쨌든 일본은 갑자기 왜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됐을 때 계속 얘기하면 얘기해. 물을 리필하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 목말라 씨.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래서 세모에 지금 우리 팀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 팀은 이제 동아시아 쪽 그 업무를 많이 하던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젠가 나도 선배들처럼 일본에 파견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많은 준비 끝에 이제 일본에 2년간 파견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 지금 아내분과 제가 일본을 방문한 횟수를 제가 1, 2등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 파견 나갔을 당시에 제가 막 그 캐리어에다가 막 국 같은 것도 다 가져가고 외로워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한 아저씨와의 만남도 우리 엄마가 주선해주고, 결혼식 축사도 제가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사도 제가 하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좀 적지 않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됐고요. 그럼 일본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의 어떤 업무 자체는 좀 많이 변화가 있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차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는 이제 B2B 사업이 되는데요. 많은 고객사로부터 이제 업무를 이제 수임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저희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따라서 회계사 한 명 한 명이 다 영업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업직이면서 동시에 실무도 하는 전문직인 건데, 좀 저연차 주니어 시절에는 이제 좀 실무적인 레벨을 많이 하게 되고요. 조금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가면서 역할이 영업 쪽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요 다음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꿈이라고 한다면 이제 3일회계법인에서 굉장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3일회계법인의 이제 임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저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는 게 제 특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파트너까지 되는 게 최종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취지 자체가 간접 체험의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이하 나이대 어떤 학생인데 이제 회계사가 궁금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죠. 어떤 말을 좀 가장 해주고 싶은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시간이 무색해질 수도 있긴 한데, 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저는 회계사를 꿈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의 레벨에서는 그 직업이 갖는 그냥 이미지로서 접근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대학생이라면 회계사 수험 생활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최대한 단시간에 집중해서 이제 수험 생활을 보내고, 어떤 본인이 정해둔 기간이 경과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밥그릇을 뺏지 마라. 더 이상 새로 올라오는 경쟁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주니어 분들, 아무래도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꼰대 발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주니어 시절에 고생을 해야 그 이유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주니어 시절에 편한 걸 많이 찾았어요. 어떻게든 일을 좀 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남들보다 더 좀 쉬고 싶어 했고, 근데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첫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땠는지. 뭐 유명한 채널도 아니라서 뭐 전혀 뭐 긴장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됐고요. 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적어도 5명은 보지 않을까. 뭐 그 5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이제 인터뷰 같은 이 띠터뷰는 따로 이제 계속 올리면서 본연의 이제 카페나 커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